오늘은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그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으로 갈 것이냐가 이제 주제입니다. 현재 미국은 그 대선 직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두 개의 전쟁을 수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대만과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난처한 상황인데요. 먼저 그 북의 그 핵무기 상황을 보게 되면 북은 핵무기를 다종화, 고도화, 대량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부터 한반도까지 나아가서 항공모함 같은 전술적 타격까지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탄두뿐만 아니라 다탄두가 동시에 여러 도시를 조종해서 폭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그다음에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도 고체 연례, 그리고 탄도의 궤적이 아니라 그 궤적을 벗어나서 회피 기동할 수 있어서 요격이 어려운 회피 기동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술, 그다음에 핵어뢰, 그다음에 핵무인 잠수정, 군사위성 등이 있고요. 핵잠수함은 어, 설계를 끝내고 개발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게 실전용 전술 핵탄두인데요. 화산 31로 공개를 했습니다. 작년 3월에 표준화해서 10개 정도를 이미 그 전시를 해놨고요. 대량 생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전술 핵탄두 화산 31은 일종의 총알로서 다양한 어, 총에 장착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방사포, 그다음에 무인 잠수정 여러 가지, 그다음에 단거리 잠수함 발사죠. 이런 주로 한반도나 일본, 그다음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한 8종의 전술 핵 투발 수단, 운송 수단에 장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탄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의 그 핵탄두 숫자에 대해서는 2023년 기준으로 최소 30발에서 90발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기관이. 북의 목표량은 최소한 미국에 대해서 전략적 억제, 다시 말해서 미국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수준이죠. 그 수준인데 300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적 억제, 다시 말해서 어,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서로 대량으로 파괴된다는 그러한 공포를 심어줄 수 있으면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억지력 300발 정도를 예상하고, 현재 중국은 4, 500발 정도입니다. 현재 속도라면 2030년까지 핵탄두를 160발, 그래서 매년 7, 8개 핵탄두를 만들고 있는데 농축 능력을 확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에서. 그럴 경우에는 핵탄두 개발 숫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조선에 핵무기 배치를 현재 기정사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조선이 다양한 투발 수단으로서 다양한 타켓에 대해서 전술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술핵 발사, 투발 실험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한은 이제 유럽식의 핵 공유, 핵 발사 미사일을 공유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남한의 전술 핵 배치를 하자고 주장하는데 미국에 있어서는 이제 남한을 나토식 동맹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남한의 전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그 한반도 바깥에서 괌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략 폭격기를 통해서 북에 대해서 핵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굳이 남한에 전술핵을 배치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이달에 벌써 핵 전쟁을 그 대비하는 북의 핵 공격에 그 대응해서 당연히 북에 대해서 핵으로 반격하는 이러한 핵 전쟁 훈련을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북조선이 그 핵 무장을 고도화했기 때문에 핵 비핵화가 실패했다는 게 일반적인 기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북조선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냐 본다면 첫 번째는 단계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해서 궁극적으로 완전히 핵무기를 폐기하는 방법. 그다음에 핵 폐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핵 전쟁의 가능성을 통제하는 핵 군축. 그다음에 북의 핵 공격에 강경 대응해서 북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는 북도 어, 멸망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강력한 핵 억제를 통한 핵 대결 유지 이 방법이 있겠습니다. 핵 대결 유지는 되게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쇼 효과를 많이 봤죠. 그래서 대선에서 바이든의 북핵 문제 실패를 쟁점으로 삼을 예정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바이든의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미국이 이 비핵화 정책을 일부 후퇴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시사하는 그 메시지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존의 입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죠. 핵 군축이 아니라. 다만 이제 그 핵을 한꺼번에 현재 핵무기를 이미 배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협상 의제로 삼아서 그러한 포괄적 합의에 들어간다면 당장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 폐기는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그 유연해진 태도죠.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20여 차례 북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고 있으나 북은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중로의 범과는 핵무장 국가로 신속하게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때문에 북에게 강경책을 쓸 수 없는 이러한 정세가 북에게는 이제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트럼프가 폴리티코라는 보도에 따르면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이죠. 핵 동결.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핵탄두를 더 이상 증강시키지 않는다는 대가로 북에 대한 이 경제 제재 완화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거래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트럼프 자신은 이 보도를 부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언급은 협상 의제가 핵 폐기 자체가 아니라 핵 개발, 배치, 확산 등의 중단이라는 핵 군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입장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거기에 포괄적 협상, 빅딜을 한 다음에 단계적 폐기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빅딜이 아니라 협상 의제 자체가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군축적인 것들을 중간 단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3월 4일 백악관의 선임 보좌관이 이러한 중간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바로 다음 날 어, 부차관보 한반도를 담당하고 있는 아태 부차관보가 이러한 중간 단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시 그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나아가서 그 중간 단계의 구체적 내용을 해서 핵 폐기 전이라도 전술 핵무기용 고체 연료나 초음속 미사일이나 무인 잠수정과 같이 미국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것부터 협상한다. 즉 이러한 무기의 개발이라든지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수량의 증가, 이거를 지원시키는 것을 중간 단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이 파문이 일자 백악관이라든가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 그 한반도 위협이 특히 핵 전쟁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협을 감축하려는 그러한 의도죠. 그러한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은 협상 의제 자체가 핵폐기냐 아니면은 핵 군축이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미국의 근본 목표는 핵폐기를 하더라도 협상 의제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간 단계의 의미는 미국이 최종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때는 핵 군축이라든가 핵 전쟁의 위협을 감소하는 스몰 딜이라든가 잠적적 합의라면 이거는 이제 군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워싱턴은 이러한 파문을 축소하고 있고 서울은 이제 기존 정책이 유지된다. 다시 말해서 북이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그러한 빅딜, 그러한 근본적인 합의를 전제로 해서 단계적인 정책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중간 단계 자체가 협상 목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전망을 보게 되면은 현재 그 핵전쟁 북미가 핵전쟁 훈련하고 있고 북도 전술 핵 시험 훈련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바이든이 그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북조선을 달래는 북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충돌이죠. 원하지 않는 군사 충돌 이러한 것들 특히 이제 그 전술 핵무기에 관한 북의 과감한 시험 발사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북조선 달래기의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북조선은 강경규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쟁의 대상, 주적으로 사용했고 각종 전술 핵 무기에 뭐 800m 고도에서 폭발 이런 식으로 300m 고도에서 폭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핵 전술 핵 파괴력의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시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핵전쟁 훈련은 한미 간에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 미국이 고전하고 있죠.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의 그 미국의 전비 지출에 대해서 하원에서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점점 러시아에게 패배하는 게 짙어지고 있고, 어, 국내 여론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만에서는 2027년을 기준으로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미국 내의 어떤 선전선동, 뭐 최근에 한반도 리스크 이러한 것들로서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국제 정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까지 이러한 정세에서 바이든의 대외 정책을 비난하면서 자기는 이러한 리스크들을 안보 리스크들을 해결하겠다. 즉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가자 전쟁도 끝내겠다. 한반도 문제에서도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서 전쟁 리스크를 줄이겠다. 이런 공약으로 바이든을 공격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이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꼼수, 즉 북의 좀 더 과감한 행동이죠. 과감한 행동을 통제하려는 그러한 꼼수, 즉 북핵 폐기라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협상 테이블에 가져가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꼼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관념은 그러한 꼼수가 아니라 미국이 실제로 태도를 변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과 핵 군축을 협상 의제로 놓을 수 있다. 즉 중간 단계의 협상 의제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본심은 핵 폐기지만 그것이 핵 폐기로 났을 때 북과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핵 동결과 핵 군축에 대한 회담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러한 성과를 통해서 핵 폐기로 갈 것인지는 추후에 판단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미 북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 핵무기는 북의 체제 유지 수단이기 때문에 북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없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북에게 핵무기를 폐기할 정도의 반대급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관계 정상화라든지 이 경제 지원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미국이 애초부터 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과의 전쟁 상태가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는데 불가피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된다면 주한미군이라든지 북을 핑계로 한 중러 봉쇄 정책이 타격을 입기 때문에 북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없다. 즉,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미 이제 핵무기를 개발한 상태에서 적대적 조건에서 핵무기를 스스로 폐기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미 어, 놓쳤다. 핵 폐기 협상의 시기를 놓쳤다. 이런 이유로 핵 폐기 이 협상은 불가능한 의제이고 핵전쟁을 방지하거나 핵전쟁을 통제하는 게 현실적인 협상 의제라는 것, 현실적인 태도라는 게 미국의 의회와 그 국회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에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빅쇼를 재선된 이후에 재현할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어, 키신저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전격적으로 수교하거나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전격적으로 수교한 방식을 트럼프가 북에 대해서 적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그 북중 동맹을 이완시켜서 중국으로부터 북을 떼어내고 더 나아간다면 북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한 역할까지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자신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에 집중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북과의 협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에서 핵 폐기를 장기 과제를 하면서 이런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 협상에서는 핵 폐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협상은 중간 단계에서 핵 군축이나 핵 전쟁 통제 같은 이러한 현실적인 협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은 이에 대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에서 곤란한 처지에 있고 나아가서 대만과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대선에서 이 북핵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북은 이러한 과도기에 있어서 차기 정권이 들어오기 전까지 핵 무장을 완성한 후 이후 핵 군축으로 공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은 중러 수준으로 미국 본토 위협을 가능하게 된다면 어떠한 대통령이라도 핵 폐기가 아니라 핵전쟁 통제에 대한 협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러 수준의 핵 무장을 완성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 대선 트럼프와 바이든이 대선 주자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에 조지아주 미시시피 워싱턴에서 프라이머리가 각각 민주당, 공화당 진행됐고요. 바이든의 경우에는 대원 3,934명 중에 2,000명 이상을 확보했고, 트럼프 역시 2,400여 명 대원 중에 1,200명 이상을 확보해서 대선 후보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공화당은 이제 그 7월, 그리고 민주당은 8월에 밀워키와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고요. 바이든과 트럼프를 공식 후보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양당의 대선 후보가 생각보다 빨리 이 조기에 결정됐기 때문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1대1 대선 경쟁 역시 보통 선거보다 빨리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선거 캠프와 정책진을 구성한 후에 각종 이제 정책 공세를 필 건데요. 불법 이주를 차단하는 국경 관리 문제나 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지원,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 바이든에게 맹공을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설득해서 전쟁을 빨리 그 마무리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양측을 중재해서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 이스라엘이라든가 우크라이나 문제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좋기는 하지만 이 고금리로 인한 고통이 크기 때문에 역시 대선을 앞두고 이 금리 인하 시기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2020년 퇴임 당시에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그동안에 약 4년 동안의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는 정도로 약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바이든의 정책을 대부분 다 뒤집을 것으로 보고요. 북미 정상회담 등 적극적인 대북 정책이 추진될 것이 예상되고요. 그에 따라 어떤 바이든의 정책을 쫓아왔던 한국에서도 이 트럼프의 정책 전환 때문에 일정 부분 혼란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어, 대미 이 외교에 일정 부분 조정이 불가피한 겁니다. 트럼프의 그 대북 정책 라인 플라이츠라는 사람이 미국의 소리 이 대담에서 나와서 2025년 당선되면 바로 2025년 초에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당선자 신분부터 물밑 접촉을 해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바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트럼프는 2019년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2020년에 대선을 앞두고 자기 이 재선이죠.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는 데 도움을 받고자 대선 직전인 10월에 깜짝 쇼, 북미 정상회담 깜짝 쇼를 준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봉쇄죠. 특히 북이 엄격한 봉쇄를 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됐습니다. 정상회담이 무산됐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에 걸린 이 트럼프에게 위로의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 간에 물밀 접촉이 있었고 2020년의 정상회담이 상당히 구체적인 준비 이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2025년 임기 초반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노이 이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북미 정상회담을 연다면 양측 모두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됩니다. 특히 북의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적인 권위에 비춰볼 때 성과가 없는 회담을 또 두 번이나 한다면은 지도자의 권위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명백한 성과가 있는 회담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바이든 시기 동안에 바이든은 북핵에 대해서 방치했죠. 무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물밑에서 20여 차례에 걸쳐서 북에게 대화 요구를 했지만 북이 대화를 거절하고 핵무력을 고도화, 온갖 핵무기를 핵 잠수함 제외하고는 온갖 핵무기를 사실상 아, 중로 수준으로 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회피 기동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든지 다탄두과 각각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무인 잠수정이라든지 핵 어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도화 다종화해서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한국 전술핵까지 다종화하고
대량화 단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특히 헌법에 핵무장 국가로서의 위상과 사용 원칙을 명시를 해서 핵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으로 볼 때, 과거 하노이 회담에서 논의된 북핵 폐기는 북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이므로 더 이상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을 것을 봅니다. 북인 핵무장 국가로서 지위를 내세워서 오히려 이제 미중러 수준의 핵 통제, 다시 말해서 북미 간의 핵 전쟁을 막는 국제법적 장치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미국에게 제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 폐기가 아니라 핵 군축을 논의를 하자는 거죠. 트럼프로서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깜짝 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핵 폐기는 국내 여론용으로 유지하되 실제 협상의 의제는 북핵 폐기라는 빅딜, 그죠? 빅딜에 도달하기 위한 과도적인 조치, 즉 스몰 딜로 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에는 북핵 폐기가 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협상에는 그 전 단계인 과도기, 단계적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 실패로 북이 완전한 핵무장 국가가 됐다면서 바이든 정부에게 북의 핵무장의 책임을 돌리고 일단 당장 북핵 폐기라는 거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미 간의 핵전쟁 가능성, 특히 본토의 위협, 하와이, 괌 이런 데서는 위협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핵전쟁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합의를 의제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북은 장거리 미사일, 이제 핵 관련 전략 무기의 실험이라든가 시험을 중단하고 핵탄두의 보유량을 제한하는 양보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북미 정상화 등 이러한 부담스러운 문제, 빅딜을 피하는 대신에 북에 대해서 주요한 경제 제재를 풀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핵 동결과 경제 제재가 서로 맞바꾸는 그러한 스몰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북의 그 핵 군축과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의 맞바꿈 이러한 것들은 최근 바이든의 백악관과 국무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중간 단계의 시나리오와 유사합니다. 문제는 이제 핵 군축 협상이 되면 북을 핵무장 국가로 사실상 인정하게 됨으로써 남한에서 그럼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여론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몰래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미국이 이 북의 핵무기를 사실상 공식화한다면은 남한의 정치권은 미국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미국은 남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절대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남한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을 자극하고 타이완,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런 우방 국가들의 핵무장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북이 서로 핵무장을 하게 되면 남한이 미국의 국방을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다면 핵무장을 한 남한에 주한미군을 둘 이유가 없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면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남한을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는 기지로 사용하려는 그러한 미국의 전략이 크게 훼손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그 다른 대통령과 달리 남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맹국이 이 핵무장을 해서 스스로 억제력을 갖게 되면 미국이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핵우상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핵무기가 있는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켜서 대신 방어를 할 필요 없다. 즉 남한이 핵무장을 하면 주한미군을 뺄 수가 있다. 그 정도로
비용이 절감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실제로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경선 중이던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갖고 북핵에 대해 스스로 방어한다면 그것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같은 시기 뉴욕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이 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두 나라가 직접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면 미국의 핵우산에 기대는 것보다 낫다. 미국에 있어서 핵 전략, 그죠? 미국의 핵우산을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데 있어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안 든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